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재판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투쟁에서 졌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탄핵을 정치투쟁으로 봅니다. 정치투쟁으로 보는데 정치투쟁에서 본질에서 졌다고는 저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최순실이한테 돈 줬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돈이 간 것이 아니라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인가 거기에 재벌한테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은 지금 그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최순실이가 들어묻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 재판 과정에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 무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탄핵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공천 때 그 후유증으로 나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공천 때 그 당시에 심하게 대립을 이루었던 그 유승민, 그 김무성 그 두 분이 중점이 돼서 탄핵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지.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내가 어제 JTBC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 판결 보면서 참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변명이 오락가락했다. 그거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이상 피의자가 오락가락 변명을 하는 것은 자기 형사소송보다는 권리입니다. 그걸 확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특검이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았다. 조사받으러 안 나가도 돼요. 그게 형사소송보다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 강제 수사를 해야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양 그래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저희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나? 마치 잡범들한테 마지막에 훈계를 하면서 니 왜 거짓말했나? 결론을 내면서 재판 끝나고 난 뒤에 훈계를 하면서 너 실형 가라. 너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 가라. 잡범들한테 훈계하면서 재판하는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또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 안 받아들이지만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말을 그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보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결은 옳지 않다. 나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우파 진영에서 내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옳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임기 5년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친북 좌파 후보가 집권하면 안 됩니다. 보수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위장보수 친북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강당과 결기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나라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서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홍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기호 2번 홍준표입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할까? 응? 누가 할까?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저는 이곳 미국의 세니트, 이 오른쪽이 저거죠. 미국의 상원 빌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왼쪽에는 미국의 하원 의원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하원 빌딩이.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잘 통제가 돼서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애국적인 그러한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워싱턴 캐피털 힐에 나와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앞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백악관에 볼일을 보러 와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이 5월 9일 선거에서 아름다운 후보를 선출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종북 좌파들을 청산하고 땅굴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대통령 후보, 그분을 우리가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5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곳 워싱턴 DC에서 한성주 장군이 보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극심하게 대립을 이루었던 그 유승민, 그 김무성 그 두 분이 중점이 돼서 탄핵을 하고 뛰쳐나간 것이지.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또 헌법재판소 판결도 내가 어제 JTBC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난 그 판결 보면서 참 내 길을 의심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걸 탄핵의 사유로 삼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보면 국가보안시설에 대해서 압수수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변명이 오락가락했다. 그거는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이상 피의자가 오락가락 변명을 하는 것은 자기 형사소송보다는 권리입니다. 그걸 확정하는 게 재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특검이나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가지 않았다. 조사받으러 안 나가도 돼요. 그게 형사소송보다는 피의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면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 강제 수사를 해야죠.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양 그래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저희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나? 가 돼서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9일 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이제 애국적인 그러한 후보가 대통령 되기를 바랍니다. 이 워싱턴 캐피털 힐에 나와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앞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백악관에 볼일을 보러 와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이 5월 9일 선거에서 아름다운 후보를 선출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종북 좌파들을 청산하고 땅굴에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대통령 후보 그분을 우리가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5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곳 워싱턴 DC에서 한성주 장군이 보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지켜내겠습니다. 국민이 나라 걱정 안 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서민이 잘 사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 홍준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홍준표를 찍어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기호 2번 홍준표입니다. 고맙습니다. 누가 할까? 응? 누가 할까? 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저는 이곳 미국의 세니트, 이 오른쪽이 저거죠. 미국의 상원 빌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보이는 왼쪽에는 미국의 하우스, 하원 의원이 붙어 있는 데입니다. 하원 빌딩이. 그래서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잘 통제. 마치 잡범들한테 마지막에 훈계를 하면서 니 왜 거짓말했나 결론을 내면서 재판 끝나고 난 뒤에 훈계를 하면서 너 실형 가라, 너 반성하고 있으니까 집행유예 가라. 잡범들한테 훈계하면서 재판하는 그 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누차 이야기를 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이 아니다. 민중재판이다. 촛불이 겁이 나니까. 또 문재인 후보가 탄핵이 안 받아들이지만 민중혁명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불태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막말을 그 문재인 후보 하는 거 보고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판결을 옳지 않다. 나는 절대 박근혜 대통령 내 비판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우파 진영에서 내 비난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옳고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임기 5년 대통령을 뽑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선택하는 전쟁입니다. 친북 좌파 후보가 집권하면 안 됩니다. 보수인 척하고 돌아다니는 위장보수 친북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강당과 결기로 자유대한민국 과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저런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가? 나는 대통령 편드는 거 아닙니다. 편드는 건 아닌데 사법적 심판이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 대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재판이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정치투쟁에서 졌다. 이런 평가도 하시고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계신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그 탄핵을 정치투쟁으로 봅니다. 정치투쟁으로 보는데 본질을 정치투쟁에서 본질에서 졌다고는 저는 그래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최순실이한테 돈 줬다. 그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한테 돈이 간 것이 아니라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인가 거기에 재벌한테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은 지금 그 재단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걸 최순실이가 들어묻거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 재판 과정에 공정한 재판을 하면 이 무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탄핵이 발생되는 과정을 보면 지난 공천 때 그 후유증으로 나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공천 때 그 당시에